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데, 일단 아빠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엄마들이 케어를 하시는 분, 물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들이 이제 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학원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실 한 19이 아니라 100에 95명은 상담을 엄마가 하십니다. 간혹 같이 오시거나 혹은 이제 아버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 편하게 엄마라고 합시다. 할게요. 자,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사교육을 시작한 지 12년 만으로 12년째인데 수학학원 하는데, 만약에 저는 사실 그전에는 서울에서 외국인 회사를 다녔어요. 대기업도 다니고 이직해서 외국인 회사도 다니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희 와이프도 대기업을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다니고 있다면, 혹은 제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마 저는 불안해할 거예요. 불안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12년 차 수학학원 원장이고 몇천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상담했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알면은 불안하지 않죠. 그죠? 모르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몰라서 불안해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학업이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적인 결과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그러면 결과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결국 이제 과정을 이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과정에서도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불안감, 그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불안하냐?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한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님들이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질문거리를 보다 보면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불안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입학 후에도 또 불안해. 계속 불안해. 그 이유는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옆집 아이의 진도가 뭐더라. 뭐를 뗐더라가 가장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옆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거죠. 두 번째는 보통 보면 주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나, 혹은 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과열지구로 이사를 왔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보 공유를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런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해하면서 오는 거죠. 핵심은 진짜 까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그거에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 결과 말고 과정에서의 불안함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고 비교를 해서 불안하고. 비교를 해서 불안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비교를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교를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또 앞으로 드릴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불안한 거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요라고 솔루션을 드리면 되죠. 근데도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본적인 솔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죠? 그냥 눈 딱 감고 비교하지 말면 제일 좋은데 비교를 안 하면 불안한 게 없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가지지 마세요. 그것도 뭐 정보를 구하지 마세요. 이러고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경우, 나는 정보가 없어,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아무 정보나 들어오면 정보가 막 100가지가 들어오면 그냥 거르지 않아요. 걸러내야 하는데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오류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나빠지는 거는 뭐냐 하면 비교를 해서 나빠지는 거는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첫 번째 작용하고, 비교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비교하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면 되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다라는 거는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위치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본인한테도 스트레스다. 부모 본인한테도 스트레스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를 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정보에 취약하게 됩니다. 정보에 취약하다는 말은 정보를 걸러내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교했어. 저 아이처럼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 아이가 하고 있는 혹은 문제집, 학원, 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따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는 사실은 걸러져야 되는 거죠. 100점 받는 아이와 90점 받는 70점 받는 아이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100점 받는 아이가 80점 받는 아이가 100점 받는 아이의 아이가 하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90점 받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게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0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를 80점, 70점 아이가 따라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만큼 있다면 이렇게 쳐내고 이런 것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골라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검증 과정이, 이런 많은 정보에 대해서 검증 과정이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굵은 돌과 모래를 걸러낼 때 채라고 하는 거 있죠. 채로 사용할 정보를 걸러낼 그 채로 사용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따라하고 정보가 오면 그거를 걸러내서 내가 취사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한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 뭐 세분화될 수 있지만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아이의 실력, 역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혹은 잘 가르치는 학원, 좋은 문제집, 뭐 빠른 진도가 아니라 진도 뭐 그런 게 있어도 현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거는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의 실력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것들은 몽땅 다 독인 거예요. 절대 보약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아이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가 이걸 해낼 수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이의 역량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아이와 비교한 게 아니라 아이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찰. 그래서 이 열려있는 이 귀를 먼저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두 눈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와 들리는 정보를 조합해서 필요한 걸 아이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귀를 자꾸 열려고 하는 이유는 귀를 너무 비교를 하고 정보에 목말라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 같은 질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3학년인데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학습 사이트에 들어와서 3학년인데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올라옵니다. 3학년인데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5학년인데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인데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3학년인데 어떤 교재를 풀까요? 5학년인데 어떤 교재를 풀까요? 그 시기에 맞는 교재를 먼저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실력. 그 중에서도 이게 파악이 되는 엄마들이 쓰는 글은 이미 달라요. 그 수준 자체가.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실력이고 이런 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문제집이 맞을까요? 뭐 이 정도로 접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아까 그 3학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보다 훨씬 아이를 많이 관찰했다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실력, 아이의 역량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방법,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교재를 쓰는 것, 이런 진도를 나가는 것이 과연 실력이라는 문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실력 향상.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곱셈을 못해. 근데 학원에서 혹은 선생님이 곱셈 못하는데 나눗셈 배우자고 하는 거야. 아, 나눗셈 배웁시다. 빨리 해야 돼요. 나눗셈 배웁시다. 그러면 기준이 이거죠. 아이의 실력을 관찰한다는 말은, 자, 곱셈을 잘 못한다라는 사실을 엄마가 알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곱셈을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 단원이 지났지만 곱셈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이 나눗셈을 배우자고 할 때 나눗셈을 우리 아이는 곱셈을 잘 못하니까 곱셈을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눗셈을 할 게 아니라. 근데 아이의 역량이 파악이 안 됐어. 곱셈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몰라. 한 자릿수 겨우 하는데 세 자릿수는 못해.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이 곱셈 배웠으니까 나눗셈 또 빨리 진도 나갑시다, 이러면 상황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나눗셈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눗셈을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죠? 곱셈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나눗셈을 배우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죠. 저 같으면 곱셈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나눗셈 나가게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다 배웠는데 겨우 기초만 풀고 조금 어려운 거 하나는 못 푸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학생이 곱셈을 세 자릿수, 세 자릿수를 막 그냥 식은죽 먹기로 하는데 나눗셈은 아직 안 배웠어. 그 학생이 실력이 좋은 거지. 한 자리 곱셈 겨우 하고 두 자리, 세 자리 잘 못하는데 나눗셈 배웠어. 누가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죠. 곱셈 세 자리, 세 자리 하는 학생이 실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실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학원에 맡겨두면 안 돼요.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 학원에서는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무가 있죠. 그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기준이고, 실력을 파악해야만 그 기준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것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보다 잘하느냐, 얘보다 못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죠? 그 학생이 정말 기준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잘한다밖에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아이와 본인에게 스트레스 줄 일은 아니죠. 부족하면 시간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시간이 많은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정확한 방법으로. 그래서 실력을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 아이의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정인지, 그냥 겨울방학 특강을, 여름방학 특강이 있는데 그냥 특강 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뒹굴거리는 게 보기 싫어. 그래, 특강을 보냈어. 그 특강이 우리 아이 시간을 2시간, 3시간 쓰고 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고 있고, 그러면 실력이 잘 없는데 고등수학 특강을 해.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특강이 있어. 야, 그거 가서 들어. 근데 듣고 나면 하나도 몰라.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실력을 알고 있어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 두 번째 기준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장착하셔야 여러분들이 덜 불안해지는 거예요. 비교를 덜 해서 덜 불안하고,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대부분의 정보는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정보에 목말라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덜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비교합니다.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학원을 다니겠죠, 당연히. 제 학원을 다니겠죠. 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원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완전히 비교합니다. 근데 말하지는 않아요. 누가 얼마나 더 잘했더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정보. 저는 아이의 실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수업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면 불안하고 못하면 불안하다. 잘하면 불안하지 않고 못하면 불안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대부분의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아지는 방향을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고3이면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우리 아이의 실력을 내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비교만 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 아이의 상황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수업을 듣고 저 수업을 듣고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저 수업 듣고 저 수업 듣고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왼쪽 밑에 있는 구독 버튼하고 벨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이 전달돼서 더 많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덜 불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